마이크 테스트 되겠지? 안 되면 조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뭔 상관이야. 한 놈만 들을 건데. 자, 92쪽. 묽은 용액의 총괄성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용매만 있었을 때 물이 증발을 하겠지. 그럼 용매만 있었을 때 증발을 잘할까? 용액이었을 때 증발을 잘할까? 용액이었을 때 증발을 잘할까? 용매만 있었을 때 증발을 잘한다 이 말이야. 맞지? 당연히 아는 얘기지. 용매만 있었을 때 증발을 잘해. 그럼 왜 용액이 되면 증발을 잘 못할까? 그러니까 용질이 있으니까 용질이 그 증발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증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는 현상이잖아. 그럼 기화되는 건 두 가지적 측면이 있어. 저절로 일어나는 증발이 있고 에너지가 필요한 끓음이 있어. 그럼 증발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표면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증발이고요. 끓음은 내부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게 끓음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용액이 됐다라는 말은 용매에 용질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만큼이 섞여 있는지 계산을 한 게 우리가 앞에 농도잖아. 퍼센트 농도, 몰랄 농도, 몰 농도 이걸 계산을 한 거고. 그럼 이 용질 입자들이 여기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은 이 표면에서 증발하려고 하는데 이 용질, 특히 여기 이제 비휘발성 용질인데 대체로 용질은 다 거의 다 비휘발성 용질입니다. 근데 꼭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물에다 알코올을 섞었는데 알코올은 증발이 더 잘 되지, 물보다. 그런 거 말고 설탕이나 소금 같은 비휘발성 용질에 해당되는 법칙이야,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이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증발을 잘 해? 증발을 잘 못하지. 맞니? 그럼 증기압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내려간다. 그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농도. 그럼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많이 내려가요. 증발을 더 조금 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걸 할 때 우리 끓음, 앞에서 우리 증발, 끓음이라는 걸 얘기했다. 우리 어떨 때 끓는다라고 얘기했었지? 끓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여기서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한다라고 했지? 그럼 왜 들썩들썩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하면 용매들이 여기 이제 막 증발을 해서 증기압력이 생기면 용매에 뭐가 생겨? 압력이 생기지? 그런데 바깥쪽 외부에서 기체들이 대기압이 누르고 있잖아. 이 기체의 증기압력하고 바깥쪽에서 누르는 대기압하고 뭐 했을 때? 같았을 때. 같았을 때 우리가 얘가 들썩들썩 하면서 우리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구나. 맞나요?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실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해가지고 삼중점 이런 거 우리 앞에서 곡선 설명한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만약에 여기 1기압, 물일 경우 1기압이었을 때 몇 도씨에서 끓지? 100도씨지. 그럼 여기가 이제 100도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순수한 용매만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보이지? 잘 보이니? 여기 책에 있는 곡선하고 똑같은 곡선입니다. 이렇게 증기압력, 용매였을 때 증기압력 곡선이 있는데 이 압력 곡선이 어떻게 돼? 조금 내려온다고.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증기압력 내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압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P, P가 압력이잖아. 맞니? 델타 P는 어떻게 돼? 용매의 증기압력 빼기 누구의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을 한 게 요게 델타 P 값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델타 P 용매의 증기압력 이렇게 지금 표시됐지. 요거는 이제 우리 표준 상태를 표시하는 거야. 표준 상태. 그 다음에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값이 우리가 뭐? 증기압력 내림이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까닭 해가지고 이유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용매 입자의 증발을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 길, 루트, 요 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용매와 용지 사이의 입자도 어떻게 인력이 생기지. 그러니까 용매가 날아가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이제 용해된다라고 했을 때 용해된다. 어떨 때 우리가 용해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용해가 녹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용매와 용매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을 하고 용질과 용질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하는데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력이 작용하니까 용매가 나가는 것을 용질이 방해를 하는 요인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자, 용질 입자가 용액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증발할 수 있는 용매 입자 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첫 번째 얘기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얘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증발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얘기해. 선생님 아까 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순수한 물은 100도씨라는 온도를 딱 이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되면 얘가 몇 기압이 되는 거야? 1기압이 되는 거야. 근데 용액이 됐을 때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100도씨가 됐을 때 1기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1기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증발을 해야 되겠지. 그럼 더 온도를 뭐 해? 높여주는 거지. 그럼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자, 순수한 끓는 물이 있고 찌개 있잖아. 그럼 찌개가 튀었을 때하고 순수한 물이 튀었을 때 누가 더 뜨거운 줄 알아? 찌개가 튀었을 때 더 뜨거워. 왜? 온도가 더 높으니까. 왜? 찌개는 용액이니까. 되셨나요?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이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이제 농도 갖고 이 농도가 이제 선생님 앞에 농도 모르면 이거 못한다라고 했었잖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해서 그 몰랄 농도를 갖고 끓는 점이 얼만큼 몇 도씨가 높아지는지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점은 몇 도씨가 내려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쭉쭉쭉쭉 나온다고요. 자, 그럼 교재 보면요. 자, 순수한 용매 증발하기 쉽다. 증기압력이 크다. 증기압력이 크다는 말은 뭐야? 잘 증발한다 이 얘기지? 잘 증발한다. 자, 용액이 됐을 때 증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작다. 그럼 우리 대기압 1기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된다. 그럼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되셨나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그 뒷장에서 그렇게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나머지 여기 지금 92쪽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건 물하고 설탕물인데 설탕물이 됐더니 증기압력이 떨어졌지? 그 그림이니까 그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증기압력 내림의 크기 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다른 그림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우리 우리 화학원에서 평형 파트하고 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자,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어. 둘 다 뭐 한다? 증발을 하지. 증발을 해. 근데 누가 많이 증발을 했어? 물. 그러니까 순수 용매가 용액이 됐을 때 증발 속도가 더 크다. 규진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는데 이걸 안 줘. 원래는 높이가 같았었는데 나중 됐더니 이쪽이 더 높아졌어. 그럼 얘가 증기압력이 작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용액이고 이거는 뭐다? 용매다. 그리고 만약에 농도가 달랐을 때 농도가 더 큰 거는 증발을 더 잘해 못하겠지. 그럼 농도 비교도 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설탕물이었을 때 농도가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농도가 더 크다. 왜? 증기압력이 더 작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93쪽에 3번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적용되는 법칙을 라우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우레 법칙 정리할 거예요. 라우레 법칙. 라우레 법칙 찾았나요? 자, 93쪽 위에 라우레 법칙 있지?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놨는데 비휘발성, 비전해질. 자, 전해질이 있으면 이게 조금 달라져. 전해질이 있었을 때는 선생님 다른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비전해질 볼게요.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그걸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하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누가 증발해서 생기는 거야? 용매가 증발해서 생기는 거지. 그럼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누가 증발한다고? 용매가 증발하는 거니까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용매의 몰 분율. 야, 몰 분율이 뭐라고 했어? 우리 앞에 기체의 몰 분율 배웠었지. 몰 분율이 뭐였지? 전체분의 성분. 전체분의 성분. 지금 셋, 넷, 일곱, 여덟, 나까지 8명 있지. 야, 선생님 몰 분율은 얼마니? 8분의 1. 학생의 몰 분율은 얼마니? 8분의 7. 8명 중에 학생 7명이니까. 몰 분율, 전체분의 성분. 됐니? 그럼 얘가 누구의 몰 분율이라고 했어?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했어. 용매. 왜? 증발하는 건 누구니까? 용매니까.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게 된다. 무슨 말이야? 용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예제 1번 볼게요. 자, 그 바로 밑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23.8mml 수은주, 23.8mml Hg다 돼 있지. 그럼 같은 온도에서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시오. 지금 누굴 구하래?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수용액의 증기압력. 됐니? 그러면 순수 용매의 증기압력이 얼마래? 물의 증기압력 23.8이지. 그럼 얘는 23.8mml Hg. 맞니? 근데 여기서 누구의 몰 분율이라고 했어?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에 용질인 뭐가 있어? 포도당이 얼마 있어? 180g 맞나요? 그 다음에 아이고, 물 180g이구나. 포도당이 18g이고 용매의 물이 얼마? 180g. 자, 그럼 물의 화학식량이 얼마지? 18이지? 그럼 얘는 18로 나누면 얘는 몇 몰 있어? 10몰 맞나요? 자, 포도당 화학식량 180 맞나요? 180. 그럼 얘는 얼마야? 0.1몰 맞나요? 자, 그러면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가 얼마야? 10몰이고 0.1이니까 10.1분의 맞니? 전체분의. 그 다음에 누구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이니까 용매는 그럼 얼마야? 10이지. 그럼 10.1분의 10이 되는 거지. 용매의 몰 분율 계산한 거 이해되시나요? 두 개를 곱한 값이 누구의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이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핸드폰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기체들을 다 각각의 몰수를 계산을 한 거지. 여기서는 지금 몰 분율을 용매하고 용질로 나눠서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의 합이 전체 몰수지. 이해됐니? 용질의 몰수와 용매의 몰수가 이게 전체 몰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누구의 몰수? 용매의 몰수를 곱한 게 용매의 몰 분율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0.99를 곱했더니 23.56mml Hg가 되더라. 그게 용액의 증기압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증발하는 게 누가 증발한다고?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클수록 증발을 잘한다 이 말이야. 용액의 증기압력이 커지니까.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말은 증발을 잘했을 때 증기압력이 큰 거지. 개념만 명확히 잡고 있으면 이거 지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증발을 하는지 그 개념만 명확히 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잘 쓰지도 않아 여기서.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이해되셨나요? 형제 이해되겠어? 제노야 됐니? 자, 그럼 라울의 법칙과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용매에 물은 분자간 인력이 크니까 증발을 잘 안 하잖아. 에탄올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크지. 물론 물보다는 증기압력이 작겠지. 아니 미안, 증발을 잘하니까 물보다 증기압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한다고? 용매의 종류. 용매의 종류.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증발을 잘해? 분자 간의 용매의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증발을 잘 못하잖아. 맞니? 용매의 종류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뭐는 관계없어?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그럼 여기에 설탕이든 소금이든 농도가 똑같으면 아이고 다시 설탕하고 소금은 달라. 왜냐하면 설탕은 비전해질이지 소금은 전해질이야. 달라져. 자, 그 부분 잠깐 언급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뭐가 달라지냐면 선생님이 우리 앞에 화학원 할 때 몰수할 때 자, 만약에 NaCl이 이거는 23이고 화학식량이 얘는 35.5잖아. 그럼 얘가 58.5g이 있어. 그럼 NaCl이 몇 몰이야? 1몰이지. 근데 얘가 뭐지? 뭐라고 얘기하지?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 전해질이 뭐야, 정현아? 전해질이 뭐야, 정현아? 전해질이 뭔가요? 이온으로 나눠지는. 그래, 이온으로 나눠.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돼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이 전해질이잖아. 그럼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는 건 뭐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했을 때잖아.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 너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전자, 양이온, 음이온, 양성자, 쿼크 이런 것도 다 전하를 띤 입자죠. 얘가 이동하면 우리가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가 이동한 걸 뭐라 그래? 양극선. 전자 이동을 뭐라 그래? 음극선. 그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거 한 거잖아. 그 전류가 흐르는 거야 결국에는. 화학에서는 우리 뭐라고 해? 양이온, 음이온도 전하를 띤 입자잖아. 그럼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이동해?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그럼 걔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요. 그럼 얘 1몰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럼 나트륨 이온과 얘가 염화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1몰이 있으면 얘는 몇 몰이야? 1몰. 염화 이온도 몇 몰이야? 1몰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입자가 총 몇 몰이 돼? 2몰. 그럼 얘는 2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CaCl2 염화칼슘은 칼슘 이온, 염화 이온 두 개 이렇게 되지. 얘 1몰 있으면 칼슘 이온 1몰, 염화 이온 몇 몰이야? 2몰이지. 그럼 얘는 이거 1몰 집어넣으면 몇 몰 효과야? 3몰. 그러니까 우리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리는 거야. 3몰 효과. 그러니까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야. 똑같은 농도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거야. 눈 왔을 때. 그러니까 어는 점은 내려가고요. 끓는 점은 올라가. 용액이 되면. 쉽게 구분하는 거. 우리 물질의 상태 이렇게 있으면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있지? 위에 있는 건 올라가고 밑에 있는 건 내려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바다 잘 얼어 안 얼어? 안 얼지. 근데 서해 바다는 잘 얼어. 왜? 들짜. 동해 바다는 잘 안 얼어. 동해 바다는 저 강화도 가봐. 바다 얼어 있어. 강화도 저 서해 바다잖아. 근데 동해 바다는 잘 안 얼어. 거의 안 얼어. 왜? 짜. 동해 바다 가면 어때? 바다 냄새 엄청나지. 짠내도 확 나고. 동해 바다는 짜. 그럼 왜 서해 바다는 덜 짜? 왜 싱거워? 중국? 또 있고. 우리나라의 큰 강, 중국의 큰 강들이 다 서해 바다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싱거워. 동해 바다는 짜. 그래서 서해 바다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서해 바다는 잘 얼고 동해 바다는 잘 안 얼어. 동해 바다는 언 거를 가서 겨울에 겨울 바다 보러 가면 동해 바다 가지 서해 바다 보러 안 간다고. 왜? 저쪽 강화도 같은 데 오면 그 앞에 다 얼어 있어. 빙하 같은 거 막 바다가 막 얼어서 떠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올라가고 밑에 있는 건 내려가. 지금 요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전해질 용액일 경우에는 이렇게 몰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더 증가하는, 입자수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해질일 경우에는 이온이 계산되는 경우에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3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밑에 증기압력 내림 계속 볼게요.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지금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했지? 용매가 증발하는 거니까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 되셨나요? 그럼 델타 P 앞에서 지금 우리 했는데
여기서 델타 P는 뭐야?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누굴 뺀다라고 했어?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다라고 했지? 그럼 델타 P는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빼기 뭐의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준 값이라고 했지? 맞나요? 자, 근데 용액의 증기압력이 여기서 뭐래?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용매의 증기압력 빼기 용매의 곱하기 뭐가 돼? 에이,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델타 P 증기압력 내린 값은 용매의 증기압력 빼기 용액의 증기압력이잖아. 근데 용액의 증기압력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이걸 여기다 대입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서 묶어내면은 뭘로 묶어내면 되냐?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묶어내면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묶어내면 뭐가 되니? 1 빼기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누구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이 되나요? 맞니? 그럼 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합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맞나요? 지금 아까 선생의 몰 분율이 뭐라고 했어? 8분의 1이라고 했지. 학생의 몰 분율은 뭐라고 했어? 8분의 7이지. 그럼 선생의 몰 분율이 8분의 1이야. 그럼 학생의 몰 분율은 1 빼기 8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1 빼기 용매의 몰 분율은 이게 뭐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그래, 용질의 몰 분율.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을 한 값이 또 뭐가 된다? 증기압력 내림이 된다 이 말. 증기압력 곱하기 뭔지 알아요? 뭐가 증기압력 곱하기 몰 분율이야? 증기압력이잖아요. 용매의 증기압력을 묶어냈잖아. 그러니까 용매 곱하기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아니에요? 그래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아 이거 x야. 몰 분율이란 뜻이야. x는 곱하기 아니고. 몰 분율 곱하기 몰 분율이라고. 아니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야. 그럼 증기압력 내림 이게 많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용질의 몰 분율이 클수록 결론 용질의 농도가 클수록 증기압력이 많이 떨어진다. 되셨나요? 농도가 클수록 증기압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만약에 전해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 만약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곱하기 2.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거기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23.8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물이 얼마 있냐면 108g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소가 얼마 있어? 15g 있네. 자, 얘가 용매지. 얘가 뭐야? 용질이지.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18로 나누면 얘는 몇 몰이야? 9몰인가요? 아니지. 얼마지? 10인가? 6이냐? 6몰. 요소의 학식량이 얼마래? 60이네. 60분의 15 하면 얘는 얼마야? 0.25가 되는 거지. 4분의 1몰. 그럼 전체 총 얼마야? 6.25지. 그러면 얘는 6.25분의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 6.25분의 0.25 맞나요?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23.8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얼마? 6.25분의 0.25 한 값이 증기압력 내림 얼만큼이 떨어졌는지 계산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그거 계산해 준 값이 거기에 0.952 이렇게 적혀 있다고. 자, 다시 지금 봐.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할 때는 뭐의 몰 분율에 비례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하고 이거는 지금 뭘 계산한 거야? 증기압력 변화량을 계산을 한 거야. 변화량. 오케이? 그럼 변화량은 어디서? 순수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지워져.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값이지? 그런데 용액의 증기압력 값이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니까 이걸 묶어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1 빼기 용매의 몰 분율이 뭐라고요? 용질의 몰 분율.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 증기압력 내림이 된다. 그럼 증기압력이 떨어진 거는 누구에 비례해? 결론?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은 뭐에 비례해? 용액이 증발하는 건 누가 증발해? 용매가 증발하는 거니까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해. 떨어진 정도는 뭐에 비례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해. 되셨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라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휘발성일 때 이렇게 되고 전해질일 경우에는 비전해질 때 이렇게 되고 전해질일 경우에는 아까 이온수 NaCl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왜? 농도가 2배의 효과가 되는 거니까. 용매, 용질 구별 되시나요? 용매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 자, 그럼 지금 94쪽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